여러분, 작년 안에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주머니에서 긁어모은 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0조 원입니다. 동네 식당으로 치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매일같이 전 세계 손님이 미어터지고 금고에는 현찰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호황입니다. 쏟아지는 뉴스만 보면 일본 경제가 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완벽하게 부활한 것 같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쿄 부동산을 쇼핑하거나 엔화를 쓸어 담아야 할 것 같은 조급함에 시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 같은 내 돈을 섣불리 던지기 전에 이 화려한 숫자 이면의 소름, 돋는 진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신기루 같은 호황에 묶이는 걸 막아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일본은 앞문으로 돈을 갈퀴처럼 쓸어 담고 있는데 정작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번 50조 원이 일본 땅에 도이지 않고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라멘 한 그릇을 더 팔고 숙박객을 꽉꽉 채워도 그 천문학적인 부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도대체 그 많던 50조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기괴한 자본 이탈의 행방을 추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일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대반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본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딱 10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가서 한국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마 구석에 처박힌 기계를 보며 비웃음을 샀을 겁니다. 우리 소니와 샤프가 최고인데 금방 고장나는 한국 기계를 왜 쓰냐는 식이었죠. 그만큼 일본의 기술 자부심은 하늘을 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초롱성 같던 일본 안드로이드 시장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대놓고 무시하던 한국의 갤럭시입니다. 단순히 기계 성능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깐깐하고 남과 똑같은 걸 쓰기 싫어하는 일본 소비자의 입맛에 마치 최고급 맞춤 정장처럼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꽉 막힌 만원 전철에서 한 손으로 쏙 접어 쓰는 플립부터 넓은 화면으로 태블릿을 대체하는 폴드까지 시원하게 선택지를 펼쳐준 겁니다. 천편일률적인 네모난 판때기만 찍어내던 일본 제조사들은 여기서 완전히 넉다운이 된 거죠. 심지어 10년 전 한국폰은 안 판다며 갤럭시를 매장에서 퇴출시켰던 1위. 통신사 소프트뱅크조차 소비자들의 거센 요구에 백기를 들고 다시 모셔왔습니다. 일본의 알량한 자존심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우 스마트폰 하나 1등 했다고 제가 이토록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산업에서 수조 원의 세금 뭉치를 싸들고 한국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산업이길래 자존심 강한 일본이 제발 와달라며 우리에게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켰던 거대한 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도시바와 히타치가 전 세계를 호령하며 떼돈을 쓸어 담았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막힌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에게 수조 원의 세금 보따리를 들이밀고 있거든요. 제발 우리 땅에 반도체 공장 좀 지어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만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구마모토에 쏟아부은 보조금만 무려 4조에서 5조 원입니다. 텅 빈 공장 부지는 물론이고 도로, 전기, 물 같은 필수 인프라를 전부 나라 돈으로 싹 다 깔아줍니다. 거기에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파격적으로 얹어주죠. 한마디로 그냥 몸만 와서 편하게 숨만 쉬라는 겁니다. 공장 돌아가게 만드는 나머지는 일본 정부가 알아서 다 떠먹여주겠다는 뜻이죠. 한때 세계 1위였던 알량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조가 생존을 위해 경쟁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굴욕적인 총력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투자자의 시선으로 시장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국가가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주며 남의 손을 빌려 산업을 살리려 발버둥 치는 곳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스스로 일어설 자생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원금, 뉴스에서가 이런 쇠락하는 시장에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묻어두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조 원을 공짜로 퍼주겠다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당장 짐을 싸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꿀을 빨아야 하는 걸까요? 평범한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에게 연봉을 2배로 주겠다는 스카우트. 제이와도 같은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왜 세계 최정상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치명적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걸까요? 수조 원의 공돈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왜 선뜻 가지 못하는 걸까요? 막대한 보조금은 참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차가운 현실의 벽이 버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연봉 7천만 원 직장인 김대출 씨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경쟁사에서 연봉을 2배로 주겠다며 스카우트를 제의했습니다. 당장 도장을 찍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하필 우리 가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직하는 순간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밥그릇까지 모조리 빼앗아야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딱 이런 숨막히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일본에 첨단 공장을 지으면 혜택을 받지만 그건 곧 한국 땅에 만들어졌어야 할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통째로 일본으로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청년 실업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고 넘어가는 순간 기업 이마에는 매국 기업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주운 글씨가 찍히게 됩니다. 섣불리 일본의 손을 잡았다가 언제 팽당할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죠. 거대한 경제적 이득과 싸늘한 국민 정서라는 절벽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옴달싹달싹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져 눈치만 보는 사이 정작 일본 경제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고 조용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맨 처음 던졌던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관광객에게 바가지 씌워가며 악착같이 벌어들인 그 50조 원의 돈 뭉치가 대체 어디로 증발했냐는 질문 말입니다. 땀 흘려 번 돈을 누군가에게 매달 바치고 있는 일본의 진짜 비극. 그 소름 돋는 실체가 이제 곧 여러분 눈앞에 드러납니다. 일본이 땀 흘려 번 50조 원, 대체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있습니다.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맞습니다. 일본 국민과 대기업들이 매달 바치는 구독료와 클라우드, 이용료가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장으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겉으로 웃고 속으로 피눈물 흘리는 일본 경제의 진짜 공포, 디지털 적자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뼈 빠지게 라멘을 말고 숙박객 이불을 개면서 돈을 버는데 정작 그 돈은 온라인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통행료로 남김없이 털리고 있죠. 토장농이 떼약볕에서 죽어라 농사지어봤자 결국 지주에게 쌀을 다 빼앗기는 꼴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 기밀 데이터조차 자기들 서버가 없어서 남의 나라 아마존 서버에 올려야 하는 처참한 신세입니다. 완벽한 디지털 소장농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관광객이 밀려와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이런 밑빠진 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도대체 기술 제국이라 불리던 일본이 어쩌다 스스로 데이터 센터 하나 못 짓는 바보가 된 걸까요? 시계를 딱 20년 전으로 돌려보면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그 치명적인 패착의 순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원인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올라탈 때 일본은 홀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과 도요타의 자동차가 만든 하드웨어 장인 정신, 즉 모노즈쿨이라는 낡은 환상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스마트폰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 국토에 초고속 광 케이블을 깔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팩스기계 부품이나 정성스럽게 깎고 있었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뒤집혔는데도 오만하게 눈을 가린 채 하드웨어 조립에만 목을 맸습니다. 그 치명적인 고집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뼈아픈 디지털 종속이라는 비극입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 국가가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교보제라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는 곳에 돈을 묻어두는 것은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의 1등석 티켓을 비싼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이런 곳에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50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일본의 저 화려한 관광 호황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모든 잿빛 현실을 화려하게 가려주고 있는 아주 얄팍하고 거대한 신기루, 환율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 이제 곧 어떻게 터져버릴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저 화려한 지표의 소가 일본 주식이나 부동산에 뛰어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불나방처럼 타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이 누리는 저 50조 원의 관광 호황은 일본의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엔조 현상이라는 얄팍한 마취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일 뿐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의 눈에 지금의 일본은 그저 물건값 싼 초특가세의 매장으로 보일 뿐이죠. 그런데 이 달콤한 마취제가 깨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얄팍한 방패가 걷히고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순간
이 50조 원의 마법은 거센 파도를 맞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싼 맛에 몰려오던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뼈대까지 해외에 종속된 처참한 디지털 적자의 끔찍한 민낯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밑동이 썩어 들어가는 기둥 위에 지어진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는 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구조적으로 피를 흘리는 시장에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후를 걸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초상집 보듯 혀만 차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는 바다 건너가 아니라 바로 우리 턱 밑까지 닥쳐왔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이 처참한 몰락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10년 뒤 우리의 끔찍한 자화상일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1등, 스마트폰 1등이라는 달콤한 샴페인에 깊게 취해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이 워크맨과 자동차에 취해 디지털 쓰나미를 놓쳤던 그 오만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만약 우리가 지금의 우위에 자만해서 AI 시대의 핵심 인재를 놓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조 원의 피 같은 세금을 싸들고 제발 살려달라며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영광이 내일의 생존까지 보장해주지는 않거든요. 투자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번지르르한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구조적인 붕괴를 꿰뚫어 보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낡은 배에서 뛰어내려 새로운 혁신의 파도에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경제의 추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냉혹한 글로벌 자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철하고 예리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